오늘 강의는 TV 메인보드 쪽의 회로 해석 및 고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V나 모니터의 동작을 위해서 메인보드 쪽에 전원을 공급해 주게 되는데, 전원 공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니터나 TV에 SMPS가 장착된 그 SMPS로부터 AD보드 동작을 위한 기본 전압을 공급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모니터나 TV 내부에 SMPS가 장착되지 않고 외부 아답터로다가 메인보드 쪽에 동작 공급 전원을 전원을 공급해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SMPS로부터 공급을 받던 또 아니면 아답터로 공급을 받는 전원은 바로 메인보드에 각 소자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각 소자가 필요한 전압들이 있을 겁니다. 5V 또는 3.3V, 2.5V, 1.8V의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부의 메인보드 내부에 그 회로가 구성된 어떤 스위칭 회로나 아니면은 전압 다운 회로를 거쳐서 소자의 공급에 동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메인보드 동작 공급 형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 및 모니터는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PC 그래픽 카드 영상 신호 또는 USB 영상 신호 또는 지상파 영상 신호를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여 패널의 LDI 칩으로 전송해주는 장치가 메인보드 또는 AD보드라고 부른다. 메인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중요한 핵심 장치로, 메인보드가 정상 동작을 위해서는 전원을 인가해 주어야 하는데, 전원을 인가하는 방식으로는 제품 내부에 SMPS를 장착하여 SMPS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립스보드 방식과 제품 내부에 SMPS를 장착하지 않고 외부에서 아답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해주는 아답터 타입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TV는 소형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으로 다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제품이므로 대부분 립스보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좀 더 길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니터 쪽의 전원 구성 방식을 보면 이거 립스보드 타입이죠. 여러분들 지금 많이 만지고 있는 방식이 아마 주로 이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220V만 여기 립스보드 쪽에 인가를 하게 되면 이 모니터에 쓰는 SMPS는 오토 방식이라고 그랬죠. 오토 방식. 그래서 220V만 인가하게 되면 2차 측으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가 필요한 12V하고 메인보드가 필요한 5V를 요 커넥터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아답터 타입은 내부에 SMPS라는 부분이 빠져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 DC잭에다가 아답터 12V를 공급해 주던 19V를 공급해 주던 아니면 24V를 공급해 주든 간에 공급해서 인버터가 필요한 또는 드라이버가 필요한 전원을 여기서 빼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답터를 통해서 메인 전원부, 조금 아까 말씀드린 12V, 24V, 19V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소자가 소자가 필요한 전압을 승합 또는 다운하기 위해서 메인 전원부 또는 보조 전원부를 그렇게 회로를 구성해서 공급을 해주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위칭 회로에서는 SOIC 8핀 스위칭 레귤레이터, DCC 컨버터라는 걸 쓰고, 보조 전원부에서는 이제 12V 스위칭 회로에서 받은 5V의 AC 형태의 신호를 여기 정류를 해서 5V를 만들어서 최종 부하가 필요한 LDO 레귤레이터, 보조 전원부 쪽에 입력을 받아서 3.3V를 다운한다든가 아니면 2.5V를 다운한다든가 아니면 1.8V를 다운해서 각 소자가 필요한 스케일러 아니면은 EPROM 또는 MCU가 필요한 그 소자의 VC 전압을 공급해 주게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모니터 쪽에 고가냐 저가를 구분하는 걸 방식은 립스보드 내장형 타입이 좀 약간 비싸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아답터를 인가하는 방식은 좀 저가형 모니터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제가 판단한 겁니다. 제가 판단한 기준인데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요즘 이제 또 방식은 백라이트가 LED 방식이죠. 그래서 립스보드가 이렇게 내장이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 드라이버 그 LED 백라이트는 DC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직류를 여기서 승합을 해서 올려 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답터 방식으로 또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LED 모니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SMPS가 빠져 있는 그 아답터로부터 이 메인보드 동작을 하기 위한 이 전압을 공급받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TV 같은 걸 보면은 TV는 좀 복잡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다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운영 체제가 내장이 돼 있어서 여러분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아니면 USB 동영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지상파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답터로 공급해주는 그런 아답터 방식은 거의 없습니다. 이 내부에 SMP가 장착을 해가지고 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장치다 보니까 이 구조도 모니터 SMPS는 오토 방식이라고 그랬죠. 220V만 인가하면 2차 축으로 5V, 12V가 바로 나가는 방식이지만 이 TV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장치다 보니까 오토 방식으로 만약에 구성을 해서 5V, 12V, 24V 또는 33V가 나온다 그러면 낭비되는 전력이 생긴다. 즉 대기 전력이라도 낭비 전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TVS는 SMPS는 스탠바이 방식이다. 즉 220V만 꽂으면은 2차 축으로 5V 스탠바이 점이 나와서 그 전압은 뭐냐? AD 보드를 기본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스탠바이 전압으로 쓴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뭡니까? 메인 스위칭회를 건드려서 바로 SMPS에 RC, PFC 회로를 건드려서 2차 축으로 메인 전압, 즉 12V, 24V, 33V가 나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아주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TV는 좀 구조가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번 강의는 이제 SMPS 또는 요 드라이버 파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TV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SOC 타입, 즉 선자 소자 설계 기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반도체 공정의 발달로 인해서 이 칩들이 전부 다 SOC 시스템 온칩화가 돼서 보드들이 전부 다 통합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TV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뭐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수리하는 초보 수리자가 딱 열었을 때 자기는 복잡한 장으로 딱 뜯었는데 보니까 딱 달랑 한 장 들어있어. 근데 이 TV가 왜 이렇게 비싸지? 할 수도 있지만 이 전자 소자 안에 모든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즉 통합화를 했기 때문에 보드 비록 보드는 이렇게 작지만 다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은 똑같다. 물론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TV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합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굉장히 뭐 단가가 무슨 뭐 몇천만 원짜리 되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되는 경우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TV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전원 공급 방식을 먼저 터치를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TV나 모니터를 구성하고 있는 중에서 여러분들은 초보 수리맨들은 거의 SMPS, 립스보드 쪽만 많이 건드렸을 겁니다. 그 SMPS는 단순 동작을 하는 거죠. 단순 동작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신호를 가했을 때 그 신호를 가공을 해서 액정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상 신호를 만들기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나 TV에 들어가는 우리 그 AD 보드를 우리가 메인보드 또는 마더보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심이 되는 보드란 얘기죠. 그래서 AD 보드, 이 메인보드는 굉장히 큰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얘는 뭡니까?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하나의 중심적인 보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컨트롤,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그런 운영체제 또는 어떤 그 여러분들이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다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 운영체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보드 역할을 먼저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와 TV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액정 패널과 AD 보드이다. AD 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매우 중요한 장치이며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 TV의 경우 OS가 탑재되어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소형 PC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D 보드는 LCD 컨트롤 보드 또는 메인보드라고도 불리어진다. 모니터와 TV를 구성하는 장치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메인보드이며 메인보드에 실장되어 있는 메인칩 또는 스케일러는 CPU와 GPU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칩으로 모니터 또는 TV 화질과 실행 속도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메인보드 역할은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PC 그래픽 카드 영상 신호, USB 영상 신호, 지상파 영상 신호 등을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1차 가공하여 티콘 보드로 전송하며 티콘 칩은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 및 화소 위치 정보를 2차 가공하여 LCD 구동칩으로 전송함으로써 액정의 영상을 구현해주는 장치가 메인보드이다. 자, 그래서 이 메인보드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SMP에서 수리에 비해서 약간 좀 수리의 단계가 좀 높은 그런 어떤 그 장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메인보드의 중요한 역할은 딱 그거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지금 모니터의 어떤 영상 신호, 그래픽 카드로 봤던 영상 신호라든가 아니면 지상파 영상 신호라든가 어떤 그 USB 담은 영상 신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1차로 받아서 그 신호 자체는 액정의 영상을 우리가 구현해 주기 위한 건데 그건 액정의 영상을 구현할 수가 없죠.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가 신호를 변환을 해야 돼요. 그 변환해 주는 장치가 뭐냐면 여기서 메인보드입니다. 영상을 신호해서 바로 이 메인보드에서 강화한 신호가 액정에서 인식할 수 있는 신호냐? 그건 아니죠.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준 LVDS 신호 1차 신호를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T콘 보드죠. 또는 모니터에서는 패널 보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T콘이 걔를 담당하는 거죠. 근데 메인보드에서 1차 신호를 가공을 잘 안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T콘 보드에서 그 영상을 입력을 받아서 2차 가공을 해줘야 되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인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 버튼 뭐 파워 버튼 온 버튼이라든가 OS 버튼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리모컨에 어떤 다양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의 트리거 신호를 가지고 이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거죠. 내가 누른 신호를 얘네들이 가공해 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또 심어져 있는 MCU 안에 심어져 있는 폼웨어가 걔를 전자 회로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얘를 메인보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 쪽의 메인보드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상 신호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DVI 포트라든가 또는 RGB 포트라든가 아니면 DP 또는 HDMI 포트를 통해서 받은 영상 신호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여기 스케일러라는 것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메인보드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1차 가공을 하는데 그 1차 가공 신호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서 LVDS 신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신호. 이게 1차 신호죠. 1차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 LVDS 신호는 액정이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면 LVDS 케이블을 타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T콘 보드로 들어가는 거죠. T콘 보드로. 그럼 T콘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로 여기서 비로소 2차 가공을 하는데 이 2차 가공 신호는 뭐냐면 이 LVDS 신호를 아날로그 영상 신호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액정의 특정 위치에 이 신호를 갖다가 띄워주는 화소 위치 정보를 갖다가 얘가 여기서 2차로 만들어줘요. T콘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메인보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T콘에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입력을 엉망으로 받았다. 그러면 얘가 2차 가공도 엉망으로 해주겠죠. 그래서 화면에 어떤 이상한 노이즈가 생긴다든가 어떤 뭐
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 메인보드에서 입력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메인 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메인 칩이 물론 액정의 그 최대 해상도가 중요하겠지만은 이 메인 칩, 이 스케일러가 사실은 어떤 화질을 결정시켜주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스케일러는 쉽게 말한다면 우리 그래픽 카드의 GPU라고 보시면 돼요. GPU.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 게임 할 때 요즘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할 때는 뭐 RTX 2030이라든가 뭐 2060 뭐 30 뭐 20 이런 걸 쓰죠. 그 GPU가 상당히 화질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RTX 카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레이 트레이싱 기능이라는 게 들어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래픽을 묘사해 준다. 만약에 뭐 어떤 그 빗방울이 떨어진다 그러면 바닥에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 어떤 그 그림자까지 묘사해 주는 그런 어떤 그 기능들이 그 GPU 칩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날이 발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메인보드에 있는 이 GPU 스케일러 칩도 이 GPU 역할하는 것처럼 굉장히 해상도 구현에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쓰는 이 메인 칩도 어떤 고가의 칩을 썼냐 저가의 칩을 썼냐에 따라서 어떤 가격 차이가 많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제 뭐 얘는 지금 뭐 리얼텍 걸 썼지만은 이렇게 다른 칩을 쓴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칩을 쓸 수는 없지만은 가격에 따라서 뭐 화질 구현에 좋은 칩을 쓴다든가 아니면 나쁜 칩을 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1차로 만들어주는 신호가 무슨 신호다? LVDS 신호다 이 얘기죠. 그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지금 LVDS 케이블 여기 LVDS 케이블 보이죠? 여기 요 케이블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면 요렇게 요로 들어가는 겁니다. TV 이제 T컴 보드가 이렇게 따로 하나 있겠죠. 요게 지금 모니터에서는 이걸 T컴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니터에서는 이제 T컴 보드라고 하지 않고 보통 패널 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로 들어가면 요게 스케일러인데 요게 바로 요거죠. 스케일러 요게 T콘이죠. T콘 스케일러가 아니라 이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이제 2차 가공을 해서 요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신호가 여기에 보면 이 하나의 이 TCP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TCP. 요 플렉시블 PCB를 통해서 요 가운데 TCP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막대처럼 생긴 칩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LDI 칩 또는 이걸 우리가 DDI 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LCD 드라이브 IC. 여기서 이제 뭐냐면 액정의 영상을 구해주는 이 신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T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얘가 영상에 이제 영상을 구현해준다. 액정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모니터 쪽 같은 걸 많이 뜯어봤지만은 사실 TV나 모니터나 어떤 이 회로가 좀 더 구성되고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역할은 같아요. 우리 SMPS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 수리했던 사람들은 모니터 립스보드의 SMPS 파트를 보고 TV도 그렇겠지 뜯었다가 0 다른 판이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SMPS 같은 경우는 모니터에 비해서 TV는 구성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모니터는 오토 방식이지만은 TV 쪽 SMPS는 스탠바이 방식이다. 그래서 PFC 회로와 RC 회로, 즉 역률 보상 회로와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을 모르면 수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메인보드, 모니터 쪽이나 TV 쪽 메인보드는 사실 역할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즘 나온 스마트 TV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운영체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우리가 옛날에 쓰는 TV 안에 소형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래서 틀린 점이 뭐냐? 일반 TV하고 스마트 TV의 틀린 점이 뭐냐? 거기 쓰는 TV 운영체제가 내장이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TV다 스마트 TV다 하는 거죠. 그것도 구분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그 메인보드에 보면 랜 포트가 있다든가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스마트 TV라고 보는 거죠. 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구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틀리는 거지. 실제 모니터나 TV 메인보드 쪽은 역할은 같다. 그래서 메인보드, 모니터 쪽에 메인보드 수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TV 개념만 좀 갖고 있으면 수리가 가능하다. 거의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메인 스케일러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더 해야겠지만은 이제 여기 중심 소자에 대한 이해라든가 양부 판별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TV 쪽을 보면 TV 메인보드는 복잡하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근데 기능들은 같아요. 여기 지금 메인 칩이 모니터 메인보드 쪽에 그 스케일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얘는 이제 이 TV 메인보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스케일러 플러스 CPU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그 스마트 TV 쪽에는 이제 이런 메인 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그 여기에 쓰는 AP라고 그러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좀 우리 데스크탑 메인보드에 비해서 다른 쪽에 CPU지만 모바일용 CPU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 스마트 TV는 굉장히 성능 좋은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GPU 플러스 CPU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데스크탑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 스마트 TV를 구입할 때는 우리 데스크탑을 구입할 때 뭡니까? CPU가 어떤 레벨인가? 또 그래픽카드, 내장 그래픽 칩이 어떤 칩인가?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낸드 플래시라는 요 메모리가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 또 eMMC가 있죠. 요즘 나온 스마트 TV는 요 eMMC 메모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 바로 운영체제가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V에 쓰는 운영체제는 데스크탑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TV라는 운영체제,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마트 TV냐 이게 따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삼성에서는 자체 OS죠. 타이젠이라는 운영체제가 여기 eMMC 이 메모리. 그러니까 요게 eMMC는 우리 데스크탑에서 SSD라고 보면 돼요. 하드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같은 데는 이제 자체에서 개발한 웹OS라는 TV 운영체제가 여기 들어가서 모든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런 것만 스마트 TV가 틀린 거지, 다른 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스마트 TV는 양방향 통신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 지금 옛날 TV는 우리가 양방향 통신을 못 하는 거잖아요. 단지 지상파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IPTV를 통해서 그 통신사에서 보내준 내용만 보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주문형 VOD를 본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게 일반 TV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능들은 실질적으로 복잡한 이렇게 구조가 좀 모니터 메인보드에 비해서 복잡하게 보이지만 기능은 같다. 왜? 여기 보면 컴포넌트 단자도 있고, 여기 지금 HDMI 포트도 있고, USB 포트도 있고, 이 튜너, 지상파를 우리가 신호를 받게 한 튜너도 있고, 이런 것만 틀리는 거지 기능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 쪽에서는 이 패널 보드 쪽에 티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TV에서는 이렇게 티콘 보드가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AD 보드로부터 가공한 1차 신호를 이 케이블을 타고 들어가서 티콘 보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2차 신호인 아날로그 영상 신호와 화소 위치 정보를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 이제 LDI 칩에다가 줘서 영상이 구현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TV나 모니터 쪽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메인 칩들 또는 내지는 여기 eMMC 메모리 같은 경우가 우리가 늘상 하는 SMD 타입의 그런 부품이 아니라 전부 다 BJ 부품으로 BJ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더링, 디솔더링 하는 방식이 옛날처럼 우리가 늘상 해오던 인두기나 열풍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BJ 리역 장부로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티콘 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콘 보드도 보면 이 티콘들이 전부 다 SMD 타입이 아닌 BJ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리에 굉장히 난감함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번 강의에도 한번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BJ 우리가 그 타입의 메인보드 또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BJ 리역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칩이 문제가 돼서 이 디바이스 분량은 사실 없거든요. 이 BGA 칩을 보면 여기 볼랍들이 솔더볼이 쭉 붙어 있는데, 그것이 PCB 회로와 칩셋 패드에 볼랍이 냉납이 나서 어떤 그 기능을 못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떼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 솔더볼을 얻는 리볼링 작업을 하는 게 추가인데, 여러분들 리볼링 연습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BGA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솔더링, 디솔더링 작업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칩을 이제 여기다가 볼랍을 얹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볼링 지그에서 리볼링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이 수리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전번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추세가 어쩔 수가 없어요. SOC화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설계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공정이 뭐 옛날에는 뭐 14나노에서 지금 뭐 더 많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자꾸 공정을 더 미세 공정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게 설계 기술과 반도체 공정의 어떤 그 개선이란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전부 다 SOC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요즘의 전자 소자의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메인보드, 우리가 SMP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뭘 했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 모니터 쪽에 SMP에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동작하는가, 회로 해석 및 동작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많이 지금 여태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위칭 회로가 뭔지, 2차 정류에서 어떻게 정류가 되는지, 그런 개통도라든가 원리를 모르면 수리를 못 하잖아요. 또 TV SMPS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메인 스위칭 회로를 건드려 줘야 PFC와 RC가 동작해서 2차 쪽에 24V, 12V가 나오는데, 그 이제 메인 스위칭 회로 이해를 못하고 PFC, RC 회로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이 먼저 굉장히 중요하다. 간혹 이제 우리 공식 카페에 오면 뭐 수리 사례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제품은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제품을 수리 사례에 올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샘플로 몇 개만 제가 이렇게 수리를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만 확실히 안다면, 또 소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동작 원리, 양부 판별법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론과 그런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리라는 것은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터치를 해보지 않으면은 누가 수리사례 올려줬다? 그거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론을 갖다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아, 이게 뭐가 필요했어? 빨리 수리를 하면 되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어깨너머로 좀 빨리 배우자. 원포인트 수리 배우면 되는 거지 무슨 이론이 필요해서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난감한 분에 많이 부닥치고, 저는 이 계통의 뭐 어떤 이걸 전공한 사람이지만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회로를 설계한 사람들을 참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설계자 입장이 아니지만 수리자 입장에서 좀 제발 이론을 좀 무시해 주지 마라. 우리 뭐 공식 카페에 봐도 성질 급해서 빨리 알려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이렇게 빨리 익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근래에 제가 어떤 분이 한번 찾아와서 자기가 뭐 학원을 좀 다녔는데 잘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거기서 이론을 잠깐 터치해 주는데 그게 실무하고 연결되려면 여러분이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거를 갖다 기본 이론을 갖다가 나름대로 인지를 해서 그 토대하에서 얼마나 많은 걸 만져봤냐, 그것이 고순이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하우가 쌓이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런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담대로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모니터 메인보드 수리라고 해서는 이 기본적인 이론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 내용을 먼저 이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모니터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기까지의 과정은, 첫 번째 단계는 SMPS로부터 출력된 DC 12V 및 DC 5V 중 DC 5V는 메인보드 구동전압으로 공급되어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되고, DC 12V는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구동전압으로 공급되어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되어 동작대기 상태가 유지된다.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이나 리모컨에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메인보드 MCU로 전송되어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스위칭 신호는 메인보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스위칭 회로를 거쳐 CCFL,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나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를 구동시키기 위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PWM 소자 이네이블 단자로 입력되면 PWM은 펄스 발진을 하여 온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에 공급하여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를 스위칭을 함으로써 DC를 AC화로 변환되며 CCFL,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의 경우 CCFL에 고압의 교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스위칭된 AC 신호를 트랜스 1차 측에 공급하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2차 측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어 CCFL, 백라이트의 공급, 백라이트가 점등되며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의 경우 LED, 백라이트에 직류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스위칭된 AC 신호를 다시 DC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쇼트키 다이오드와 L, C 필터를 통해 LED, 백라이트에 공급되어 LED, 백라이트가 점등된다. 세 번째 단계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패널 동작을 위한 패널 보드에 VCC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 메인보드 MCU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패널 스위칭 신호는 메인보드, 패널 스위칭 회로를 거쳐 패널 보드에 VCC 전원이 인가되면 패널 보드 소자가 요구하는 DC 3V에서 DC 30V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승합 회로와 레귤레이터를 통한 전압 다운 회로를 거쳐 패널 보드 각종 소자에 전원이 공급되면 패널 보드가 동작을 시작한다. 네 번째 단계는 PC 그래픽 카드로부터 공급받은 영상 신호는 AD 보드의 RGB 포트 또는 DVI 포트 또는 HDMI 포트 또는 DP 포트로 전송되어 스케일러로 입력되면 스케일러 내부 처리 과정을 거쳐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1차 가공하여 AD 보드, LVDS 커넥터를 통해 패널 보드, 타이밍 컨트롤러로 전송되어 액정을 구동할 수 있는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 및 화소 위치 정보로 가공 후 LCD 구동칩, 즉 소스 드라이버 IC 및 게이트 드라이버 IC에 전송되어 액정의 영상이 구현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모니터 메인보드의 시그널 플로우다. 그래서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요게 이제 중요하게 메인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칩으로 우리가 모니터 영상 구현을 위한 중심 소자는 보통 이게 스케일러가 되겠고요. 스케일러. 아까 말한 스케일러 뭡니까? CPU 또는 GPU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요것이 영상 그 화질을 품질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렸고요. 물론 여기 T콘도 마찬가지죠. 얘도 영상 또는 화질을 구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T콘 또 타이밍 컨트롤러를 우리가 T콘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소재 전원을 공급한 전원 소자, 뭐 어떤 그 DCC 컨버터 이런 것도 중요한 중심 소자가 되겠고요. 또 하나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이런 MCU가 우리가 메인보드에서 굉장히 그 영상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중심 소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수리가 가능하죠.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출력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 입력에 대한 영상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이런 어떤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측정하러 하고, 스케일러에서 나오는 일자 LVDS 신호는 제대로 출력돼서 일로 넘어가는지, 그런 영상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가 아닌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측정해서 제대로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점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그거 하기 전에 요런 이 영상 신호가 어떻게 가공돼서 메인보드에서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여기 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여기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요즘 이제 리모컨을 많이 쓰죠. 뭐 리모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OSC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누르게 되면 파워온 버튼을 예를 들어 눌렀다. 그럼 파워온 누르는 시간에 보통 파워온 그 버튼에 3.3V가 흐르는데 눌렀다 뛰는 순간에 이게 0V로 바뀝니다. 요런 신호를 갖다가 3V에서 0V로 바뀌는 요 시점을 우리가 트리거 신호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호가 요 회로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냐? 1차 MCU라는 게 MCU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MCU. 그러면 MCU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쉽게 운영체제인 폼웨어가 들어가 있다. 얘가 이 신호, 트리거 신호를 받아서 얘가 뭘 하냐면은, 사용자가 파워 버튼을 눌렀구나. 사용자가 소리를 좀 줄이라고 얘기했구나. 크기를 줄여, 화면의 밝기를 조정을 했구나. 이 트리거 신호를 받아서 내부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백라이트를 점등을 시켜주고,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패널의 VCC를 대기하고 있던 어떤 VCC 전압 게이트를 오픈해서 패널의 VCC 전압을 공급해주는 단계를 이 MCU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한다, 그런 얘기죠. TV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런 신호를 가공해서 이제 스탠바이 상태로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 우리가 뭐 영상 신호를 뭐 RGB 포트라든가 이런 포트를 통해서 넣었을 때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이 스케일러로 들어간다 했죠. 스케일러에서 여기서 1차 신호를 가공하는 거죠. 가공. 1차 신호 가공. 이게 LVDS 신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호를 갖다가 어디를 주느냐? 바로 이 패널보드로 주는 거죠. 패널보드로. 그럼 패널보드에서 이제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2차 신호가 뭡니까? 여기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하고 화소 이치 정보를 만들어서 이쪽에, 여기 지금 패널에 보면 LDI 칩이 있는데 이 LCD 구동칩이라고 얘기하죠. 영상을 구현하는 칩으로다가 해서 구현이 된다. 뭐 전원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립스보드 방식이라 그러면 립스보드는 모니터는 오토 방식을 쓰기 때문에 5V, 12V가 나와서 이 12V는 인버터나 아니면 LED 쪽에 공급이 되고, 이 5V 신호가 메인보드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소자가 공급해야 될 VCC 전압을 뭐 스위칭 회로를 통해든가 아니면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전압 다운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MCU는 어떤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백라이트를 우리가 켜기 위한 어떤 이네블 신호를 주든가, 아니면은 패널보드 동작을 하기 위해서 5V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위칭 회로를 거쳐서 이네블 신호를 갖다가 줘서 이 게이트를 오픈해서 5V를 이 패널보드에 넣어서 이 패널보드가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 MCU의 중대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백라이트 회로, 지금 뭐 CCF라든가 LED 백라이트 쪽에는 우리가 이 드라이버 회로 쪽에는 피드백이 있어서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여기서 피드백이 와서 항상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항상 조정해주고 있는 게 피드백 회로다. SMPS도 있다고 그랬죠.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피드백 회로로 전달해 주는데, 피드백 회로는 우리가 어떤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SMPS 단계에서 말씀드렸죠. TL431과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변화된 신호를 갖다가 바로 PWM에 피드백으로 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 오브 듀티 사이클을 조정해서 항상 2차 쪽에 안정한 전압을 나오도록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피드백 회로다. 굉장히 중요한 회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피드백 회로가 구성이 돼 있다. 드라이버 쪽도. 자, 요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모니터 AD 보드인데, 자, 우리가 이제 파워 버튼을 눌렀어요. 파워 버튼을 누르면 요 트리거 신호가 온 버튼을 누르고 떼는 순간에 나오는 신호가 트리거 신호라고 그랬죠. 요 신호가 이렇게 회로를 쭉 다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MCU라는 쪽으로 들어가요. MCU. 그 MCU는 여러분들이 품번이 보통 25X 뭐로 25라는 그 숫자가 앞에 있는 요거로 나가는데,
여기 EP로면 이제 뭐 24C, 16, 24C, 뭐 08 이렇게 나가는데 이 5로 나가는 MCU, 디바이스 안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펌웨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트리거 신호가 들어가서 MCU로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MCU 안에 있는 펌웨어가 온 버튼을 눌렀구나. 야, 그러면은 우리가 백라이트를 점등해준 이네이블 신호와 이 지금 패널 쪽에 V전압을 오픈해 줄 수 있는 이 패널 스위칭 신호를 갖다가 전달해 주자. 얘가 연산해서 이렇게 쭉 신호를 주는데 막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패널 V전을 오픈하기 위한 스위칭 회로와 또 인버터나 아니면 드라이버를 오픈해 주기 위한 이 스위칭 회로가 따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TR을 많이 쓰는데 이 FET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FET가 고장 나면 TR로 대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설계자가 만든 설계자 의도에 따라서 이런 이제 스위칭 회로 소자들이 TR을 쓸 수도 있고 FET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그 신호 MCU에서 연상된 신호는 바로 이제 여기 패널 스위칭 회로로다가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가서 얘를 오픈해주고 또 백라이트 점등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맞는 스위칭 신호 인버터나 아니면 드라이버 쪽에 이 스위칭 신호는 바로 이 스위칭 회로 MPNTR과 PNPTR로 구성된 이런 스위칭 회로를 거쳐서 신호를 갖다가 오픈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뭐 드라이버나 인버터 쪽에 PWM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서 우리가 스위칭 회로가 동작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제 이 신호가 대기하고 있겠죠. 뭐 소스에 5V가 대기하고 있던 드레인 5V 대기하고 있다면 이 TR과 나중에 FET 동작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전기가 도통이 안 되죠. 어떤 사용자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제어 신호가 어디 들어오냐? MCU에서 연산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주니까 이 대기하고 있던 신호가 소스에서 드레인을 흐르든가 드레인 소스 흐르든가 해서 이 신호는 어디로 가냐? 이 바로 VC 단자 28, 29, 30번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는 전압의 안정화를 위해서 항상 이 콘덴서를 거쳐서 VC 전압 들어가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것이 이제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스위칭의 동작이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영상 신호를 USB 신호를 주든가 아니면 그래픽에서 영상 신호를 주게 되면 이런 걸 통해서 어디 들어가냐? 바로 이 스케일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스케일러 내부에서 이런 신호를 가공해서 여기서 이제 이 LVDS 단자로다가 통해서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타이밍 컨트롤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든 1차 신호를 이거 만들어주는 과정까지는 메인보드가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그 다음 2차 단계는 뭡니까? 봐도 T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T콘에서 2차 신호를 가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T콘이라든가 이 메인보드 쪽에 이 영상을 만들어주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어떠한 정확한 신호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TV가 모니터가 구현되거나 안 구현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너럴한 블록 다이어그램은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모니터 쪽은 좀 이해를 했죠. 자, TV 쪽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봅시다. TV 쪽은 일반 TV죠, 일반 TV. 그 TV라고 해서 뭐 메인보드가 뭐 특이한 게 아니라 모니터 쪽과 구동 원리는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봅시다. 유무선 인터넷 통신 기능이 내장되지 않은 일반 TV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기까지의 과정은 첫 번째 단계는 TV 전원 구동 방식은 스탠바이 방식으로서 AC 220V를 인가하면 메인보드 기동을 위한 스탠바이 DC 5V가 출력되어 메인보드에 공급되어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되어 동작 대기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이나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MCU로 전송되어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이네이블 신호는 SMPS 메인 전압인 DC5V, 12V, 24V 기동을 위한 스위칭 신호로 SMPS 메인 스위칭 회로로 전송되어 스위칭 회로를 가동시켜 출력된 메인 전압을 메인보드에 공급하며
또한 이네이블 신호는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스위칭 회로를 거쳐 CCFL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나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를 구동시키기 위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PWM 소자 이네이블 단자로 입력되면 PWM은 펄스 발진을 하여 온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에 공급하여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를 스위칭을 함으로써 DC를 AC화로 변환되며 CCFL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의 경우 CCFL에 고압의 교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스위칭된 AC 신호를 트랜스 1차 측에 공급하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2차 측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어 CCFL 백라이트의 공급 CCFL 백라이트가 점등되며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의 경우 LED 백라이트의 직류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스위칭된 AC 신호를 다시 DC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쇼트키 다이오드와 L, C 필터를 통해 LED 백라이트에 공급되어 LED 백라이트가 점등된다. 세 번째 단계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패널 동작을 위한 티콘 보드에 VCC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 MCU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스위칭 신호는 메인보드 스위칭 회로를 거쳐 티콘 보드에 VCC 전원이 인가되면 티콘 보드 소자가 요구하는 DC 3V에서 DC 30V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승합 회로와 레귤레이터를 통한 전압 다운 회로를 거쳐 티콘 보드 각종 소자의 전원이 공급되면 티콘 보드가 동작을 시작한다. 네 번째 단계는 PC 그래픽 카드로부터 공급받은 영상 신호는 메인보드의 RGB 포트, DVI 포트, HDMI 포트, DP 포트를 통하여 메인 칩으로 전송되거나 또는 TV 튜너를 통한 RF 신호가 메인 칩으로 전송되거나 또는 외부 기기를 통한 영상 신호가 메인보드 컴포넌트 포트를 통해 메인 칩으로 전송되거나 또는 USB 영상 신호가 메인보드 USB 포트를 통해 메인 칩으로 전송되면 내부 처리 과정을 거쳐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1차 가공하여 메인보드 LVDS 커넥터를 통해 티콘 보드 타이밍 컨트롤러로 전송되며 내부 처리 과정을 거쳐 액정을 구동할 수 있는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 및 화소 위치 정보로 가공하여 탭보드의 LCD 구동칩인 소스 드라이버 IC 및 게이트 드라이버 IC에 전송되어 액정의 영상이 구현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 기능이 없는 그 일반 TV의 그런 시그널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니터 메인보드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좀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 뭐 지금 보면 튜너도 달려 있고 USB 포트도 있고 컴포넌트 포트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죠. 여기 지금 MCU가 똑같이 있고요. 메인 칩이 있는데 이 메인 칩은 좀 모니터하고 좀 틀리게 GPU와 CPU 역할을 해준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화질이나 속도 구현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많은 기능을 처리하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별도로 둬가지고 여기에서 일단 별도로 어떤 기능들을 처리해주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또 기능은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약간 틀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트리거 신호가 들어가서 이 만들어주는 생성 과정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백라이트 점등의 이네이블 신호와
T콘 보드에 VC 전압을 인가해주기 위한 스위칭 회로의 이네이블 신호를 만들어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SMPS는 TV SMPS는 우리가 스탠바이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0V 인가하면 뭡니까? DC 5V만 만들어서 이 기본적인 전압을 이 메인보드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5V 공급만 돼서 되는 건 아니죠. 12V도 들어와야 되는데 기본 동작을 하면서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신호를 또 만들어주냐면 SMPS 쪽에 스탠바이 방식이기 때문에 메인 전압 즉 12V, 24V를 만들어주기 위한 이 스위칭 신호를 MCU에서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메인 스위칭 이네이블 신호를. 그럼 이 신호가 어디 들어가냐? SMPS 들어가면 여기 TR가 아니면 포토커플러로 만들어진 요 메인 스위칭 회로를 들어가게 되면 걔가 기동을 해서 PFC하고 RC 회로를 기동시키는 거죠. 해서 메인 전압이 나오면 이 신호가 다시 이쪽에 메인보드 쪽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하고 틀린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MCU에서 백라이트 이네이블 신호 T콘보드의 VC 이네이블 신호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SMPS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한 메인 스위칭 이네이블 신호를 여기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더라 하는 것이 틀리는 거지. 다른 거는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뭐 튜너가 하나 더 달려 있다. 뭐 그런 걸 우리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일반 TV예요. 그 스마트 TV는 뭐냐? 여기 지금 우리가 eMMC라고 그랬죠. SSD 거기에 운영체제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이 운영체제와 MCU가 서로 조합을 해서 이 PC 동작 구조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돼서 뭐예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는 먼저 바이오스 쪽에 MCU 안에는 바이오스를 건드려서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건들게 돼 있죠. 걔가 이제 뭡니까? SSD에 들어있는 부트 섹터에 들어있는 부트 매니저를 읽어가지고 운영체제를 부팅한 다음에 운영체제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이 바이오스와 연계해서 모든 처리를 한다. 뭐 유튜브를 보든가 넷플릭스를 보든가 뭐 갑자기 뭐 어떤 TV를 전환을 한다든가 그런 동작을 하는 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 메인 요 MCU에서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은 모니터 메인보드하고 틀리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SMPS 메인 전압을 기동해주기 위한 메인 스위칭 이네이블 신호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MPS는 TV SMPS 스탠바이 방식이다. 이 신호 스위칭 회로가 열리지 않는데 220V 인가하니까 왜 이 12V, 24V 안 나오느냐. 메인 스위칭 회로가 열려야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이 메인 스위칭 회로의 키가 되는 건 뭐냐. 바로 TV 메인보드 여기 MCU에서 연산된 이 메인 스위칭 이네이블 신호가 이쪽 SMPS를 타고 넘어와야 돼요. 넘어와야 된단 말이죠. 이 신호가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이런 구조를 모른다 그러면 왜 24V, 12V 안 나오지? 여기서 헤매게 되는 것이 바로 초보 수리자들의 그 어떤 이 깊은 어떤 수렁이라는 얘기죠, 그게. 여기서 이제 신호가, 이네이블 신호가 넘어오는지 테스터로 측정하면 나오잖아요. 찍었을 때 안 나온다. 그럼 메인 스위치 채널가 여기에서 MC에서 넘어오지 않든가 아니면 메인 스위치 채널에서 TR이라든가 아니면 포트 커플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돼가지고 안 된다. 아, 그러면 여기서 양부 판별부터 해야 되겠죠. 이런 기준이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근데 이걸 모른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의 표준화다. 이거지, 표준화. 그 표준화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형도 측정해보고 소자의 양부 측정도 해봐야 된다. 그런 거죠. 여기도 TV 영상을 보는 중심 소자는 뭐 메인 칩이겠죠. 메인 칩, T콘, 전원관리소, MCU 이런 것들이 모니터와 똑같이 이제 이게 구현이 돼 있다. 여기 좀 보면 사실은 좀 TV 모니터 쪽 하시는 분이 TV 메인도로 하면 왜 이렇게 복잡하지? 뭐 있겠어요? 메인 칩 있고요. 메모리 있고 여기 지금 레귤레이터 있고요. 여기 전원 소자들 있고 뭐 사운드 칩 있고 튜너 있고 뭐 틀릴 게 없잖아요. 이거 양부판에다 할 줄 알잖아요, 다 여러분들. 네? 이런 소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얘기했겠죠. TV 쪽은 이 레귤레이터 쪽에 고장들이 많아요. 뭐 3.3V라든가 2.5, 2.8V 이런 걸 재보면 전압이 다운된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이 레귤레이터 앞뒷단에는 이 콘덴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TV 쪽에서는 보면 MLCC 콘덴서를 많이 썼죠. 예.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치 콘덴서를 위한 걸 많이 쓰는데 얘 앞뒷단을 통해서 필터링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근데 보통 이것이 용량 감퇴라든가 문제가 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 TV는. TV는 레귤레이터 분량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런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플로우를 좀 따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 수리를 빨리 하고 싶어. 물론 그 급한 마음을 뭐 제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이론을 얼마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수리의 질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제 경험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TV, 요즘 나온 스마트 TV라고 하죠. 스마트 TV가 뭔가를 먼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유무선, 인터넷 통신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TV는 TV용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어 운영체제 부팅 과정을 거쳐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기까지의 과정은 첫 번째 단계는 TV 전원 구동 방식은 스탠바이 방식으로서 AC 220V를 인가하면 메인보드 기동을 위한 스탠바이 DC 5V가 출력되어 메인보드에 공급되어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되어 동작 대기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이나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MCU로 전송되어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이네이블 신호는 SMPS 메인 전압인 DC5V, 12V, 24V 기동을 위한 스위칭 신호로 SMPS 메인 스위칭 회로로 전송되어 스위칭 회로를 가동시켜 출력된 메인 전압을 메인보드에 공급하며 또한 이네이블 신호는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스위칭 회로를 거쳐 CCFL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나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를 구동시키기 위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PWM 소자 이네이블 단자로 입력되면 PWM은 펄스 발진을 하여 온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에 공급하여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를 스위칭을 함으로써 DC를 AC화로 변환되며 CCFL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의 경우 CCFL에 고압의 교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스위칭된 AC 신호를 트랜스 1차 측에 공급하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2차 측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어 CCFL 백라이트의 공급 CCFL 백라이트가 점등되며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의 경우 LED 백라이트의 직류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스위칭된 AC 신호를 다시 DC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쇼트키 다이오드와 L, C 필터를 통해 LED 백라이트에 공급되어 LED 백라이트가 점등된다. 세 번째 단계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패널 동작을 위한 티콘 보드에 VCC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 MCU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스위칭 신호는 메인보드 스위칭 회로를 거쳐 티콘 보드에 VCC 전원이 인가되면 티콘 보드 소자가 요구하는 DC 3V에서 DC 30V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승합 회로와 레귤레이터를 통한 전압 다운 회로를 거쳐 티콘 보드 각종 소자의 전원이 공급되면 티콘 보드가 동작을 시작한다. 네 번째 단계는 MCU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의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메모리 특정 번지로 로드하고 CPU는 메모리 특정 번지에 로드된 스타트업 처리 루틴의 명령을 실행하여
주변 장치들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장치들의 초기화 작업을 진행한 후 eMMC 메모리에 MBR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부트로더를 읽어 메모리로 로딩한다. 메모리에 로딩된 이후 펌웨어는 시스템 제어권을 부트로더에게 인계 후 종료되며 부트로더가 실행되어 eMMC에서 부팅 가능한 윈도우 커널 이미지를 메모리로 로드 후 TV 운영 체제가 부팅된다. 부팅 후 특정 앱을 실행하면 운영 체제 파일 시스템에 의해 처리가 진행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스마트 TV의 이제 메인 시그널 플로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나온 TV들은 스마트 TV죠. 일반 TV를 구매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 기능이 어떤 그 인터넷이 되냐 안 되냐 유무를 따라서 스마트 TV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예전하고 틀리게 이런 화면이 뜨죠. 우리가 TV에 쓰는 운영체제는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삼성에서 개발한 타이젠이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LG TV는 이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LG에서 개발한 웹OS라는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나오는 바탕화면들이 약간 틀려요. 안드로이드 같은 요 TV 운영체제는 부팅이 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기본적인 스탠다드 화면이 뜨죠.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TV를 접하다가 삼성 매장에 가서 보면 약간 틀린 부분이 운영체제가 틀려서 그러는 거지 기능 자체는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능 자체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반 TV 틀린 것은 여기 지금 운영체제가 여기 지금 eMMC라는 메모리는 컨트롤러 기반을 갖춘 우리가 SSD라고 보면 됩니다. SSD. 여러분들 울트라북 같은 이제 메인보드 저가를 사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M.2 SSD나 아니면 2.5인치 SSD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eMMC라는 요 메모리가 BJ 타입으로 아예 메인보드에 이렇게 다 솔더링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장이 나면 물론 이거 띄고 2.5인치를 공간이 있다면 가능한데 이걸 떼어서 SSD 따로 이식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럴 때 띄면 거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에서는. 그러니까 TV는 이제 이런 메모리가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컨트롤러를 갖춘 이 우리 그 컴퓨터에 쓰는 이 메모리가 여기 SSD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메인 칩이에요. 얘는 뭡니까? CPU 플러스 GPU가 같이 포함된 이런 기능인데 이 스마트 TV에서는 운영 체제를 통해서 모든 어떤 앱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상당히 좋아야 되겠죠. 이것이 화질 구성과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 DDR 메모리가 있는데 얘는 뭡니까?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죠. 불러온 데이터를 SS 불러온 데이터를 메모리를 가지고 오고 여기 있는 운영체 일부를 가져와서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여기 있는 이쪽에서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구조들은 우리가 데스크탑에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메인보드 강의를 또 들어갈 텐데요. 거기에서 이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 여기서 틀린 게 뭐냐? 아까 설명하고 틀린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MCU에서 연상돼서 만드는 신호는 3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백라이트를 구동해주기 위한 이네이블 신호와 그 다음에 T컴보드의 VC 전압을 인강하기 위한 그 이네이블 신호와 그 다음에 이 TV SMPS는 스탠바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해서는 24V, 12V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MCU에서 하나 신호를 더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SMPS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한 이네이블 신호를 SMPS 전달하는 이 신호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뭡니까? 여기 지금 4번 단계에 설명해 줬는데 여기 이 eMMC에 있는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이 MCU하고 연계해서 여기 있는 이제 부트 매니저를 읽어다가 메모리 로드를 하고 해서 이제 여기 이 eMMC에 들어있는 메모리 그 부트 매니저를 로드를 했다면 CPU는 뭡니까?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이 부트 매니저 실행을 해서 윈도우 커널을 올리는 거죠. 해서 이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 부분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기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가는
여러분 TV 구입할 때 이 MMC 메모리 용량이 얼마큼 되느냐, 이 메모리들이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메인 칩은 요즘 나온 어떤 신형 어떤 그 AP를 썼느냐, 그런 걸 여러분이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TV를 일반 스마트 TV를 안 사고 여러분 뭡니까? 안드로이드 셋톱박스를 하나 사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보면 부팅을 딱 이런 화면이 뜨죠. 우리 집 TV는 이게 안 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능이 가미되지 않은 일반 옛날 TV이고요. 요즘 사는 TV는 이제 여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TV에 보면은 신호 선택 버튼 있죠. 그걸 TV를 전화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웨이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웨이브에서 실시간 TV를 제공을 하는데, 일반 지상파는 이제 제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 TV로 보면 일반 TV로 전환하지 않고 티빙이라든가 아니면 웨이브라는 그런 어떤 OTT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TV 시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일반 TV에다가 안드로이드 셋톱박스를 통해서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 TV를 굳이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셋톱박스, 안드로이드 TV 셋톱박스 할 때도 구입을 잘해야 돼요. 잘못 구입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간 CPU라든가 메모리 용량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이 CPU에 따라서, 여기 들은 AP, 어퍼레이션 프로세서 모바일 CPU에 따라서 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잘못 샀을 때는 이중 투자가 되는 거죠. 저도 이중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스마트 TV에도 제일 중요한 게 메인 칩이나 어떤 이런 메인 칩이라든가 T콘이라든가 MCU, eMMC 메모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심 소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TV 운영체제, 이 eMMC 메모리 SSD에 들어있는 운영체제가 손상이 되면 우리 지금 뭡니까? 데스크탑 PC하고 똑같은 현상을 겪게 된단 말이죠. 삼성이다 삼성, LG면 LG다, 아니면 다른 로고만 나타나면서 이런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어떤 포맷 대지는 우리가 지금 이 eMMC에 들어있는 운영체제가 좀 손상이 되어 있다. 우리 지금 데스크탑에서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루스크린 안 되든가, 로고 나오고 다시 루핑이 돈다든가, 다시 재부팅이 된다든가,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 지금 스마트 TV도 실질 보면 초소형 컴퓨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 TV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저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니터의 시그널 플로우, 일반 TV 시그널 플로우, 스마트 TV 시그널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를 하시고 이제 수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메인보드의 역할, 그 다음에 시그널 플로우의 어떤 그런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제너럴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TV의 운영체제는 틀리다고 그랬죠. 운영체제가. 그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모든 소자들이 이제 차세대 핵심 소자로도 SOC화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단계에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